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반포봉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좀 더 딥하게 종목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여러분들 이 증시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최근 들어서 이 기술적 반등을 좀 보였다가 다시 이 가매도 구간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가 문제라고 보기보다 이 매크로적인 부분과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아예 갈피를 좀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 방향성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말 내로 이 미국 증시가 바닥을 좀 다지면서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방향을 필수적으로 좀 보시고 나서 이제 앞으로 모아갈 종목, 그리고 이 주가지수가 결국에 이렇게 다 내려오면은 결국에는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이 없을 수 없고, 역사적으로 그동까지 많이 내려갔으면 많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까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준비하는 시기가 지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제가 보고 있는 가격대 여기까지 갑니다. 관련 주제로 좀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포스코 케미칼을 제가 큰 틀에서 또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은 그대로 우상향을 좀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이 포스코 케미칼은 17년도 이후 엄청난 급격한 상승세를 이렇게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주도 섹터라고 하면 이 주도 섹터가 부각이 되면 몇 년까지 갈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 월봉 차트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그 LG생활건강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예요. LG생활건강 여러분들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 소비 관련주로 중국 경제가 소비가 엄청나게 커지는 시기,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쪽이었잖아요. 자, 요렇게 강화해지고 나서 20년도부터는 지수 유동성 확대에 따른 상승이니까 이걸 제외시키고는 사실상 이 LG생활건강이 주도 섹터로 부각하면서 거의 뭐 2배 이상, 그리고 엄청나게 4년이 넘도록 주도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아모레퍼시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부대장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4년부터 딱 3년,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형주가 추세가 시작되고 이게 주도 섹터라고 하면 적어도 3, 4년은 가더라. 여러분들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 에코프로 BM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자, 이 월봉 차트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시세가 준비된 거 언제죠? 사실 여기 구간이잖아요, 여기. 그죠? 그동안 이게 상장 이후에 요 정도까지는 뭐 크게 움직였다고 생각 안 하도록 전 보고 있는데, 뭐 여기부터 시작됐다고 하면은 이제 3년차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번 더 플러스 1년이나 뭐 2년까지는 이 에코프로 BM도 주도 섹터주로 좀 부각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와 관련해서 또 LNF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도 사실상 본격적으로 상승 시기는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사실 요거죠. 18년도, 17년도 여기는 모든 증시가 올랐다가 빠졌던 구간이고, 사실상 20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계속 3년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수가 이렇게 하락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 이거는 우상향을 그리면서 가더라. 근데 일단 이거는 좀 시총이 좀 작은 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더 시총이 큰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삼성 SDI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 SDI도 사실상 주가가 움직인 게 20년도 이때부터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가 지수 펌핑이 되면서 이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어요. 반납하더라도 여전히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2차전 섹터가 이런 상승 구간이 한 번 더 거래량 뽑으면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2차 전지 섹터가 주도 섹터가 아니라면 제가 예견한 그 바가 맞지 않겠죠.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주도 섹터를 부각했던, 예전에도 제가 한 역사적으로 하나 또 현대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시장 주도주로 움직였을 때 차정 시대 이쪽 보이시죠? 요거도 정확히 정말 신기하게 뭐 4년 정도를 주도 섹터로 부각하고 나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형주가 적어도 움직이게 되면 4년까지는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 드릴 포스코 케미칼 월봉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사실상 이게 17년도 펌핑이 된 거 이거 지수 상승기 구간이라 치고 본격적으로 상승 구간 이후에 20년도 이게 유동성 부분을 빼더라도 지금 여전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 자체가 한 번에 더 상승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지는 구간이 나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왜 이 포스코 케미칼이 갈 수밖에 없는지, 여기서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항상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산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 얘기 드리면서 이 반도체 사이클이 내려오는 시기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시기에 산업이 있고, 반대로 이렇게 산업이 있으면 올라가는 산업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산업의 수혜가 최소 3, 4년 이상은 간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산업이라 치면 이 경기 확장이든 침체든 간에 이런 구간을 거치면서 갈 텐데, 근데 이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2차 전지를 인식을 하고 이제 슬슬 사면서 처음에 이 새로운 소비자들이 이런 2차 전지를 선택했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썼던 사람들이 이후에 본격적으로 여기에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타던 사람들이 타겠죠. 근데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여기 구간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런 구간이 몇 년, 적어도 제가 봤을 때 2030년까지는 이런 강한 우상향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산업의 성장성이 경기 침체든 뭐 경기 둔화든 뭐 경기 확장이든 상관없이 커지고 있고, 이걸 증명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어떻게 하고 있죠?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드리지만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고, 물론 경기 침체 전에 투자를 확장을 하더라도 이거를 잠시 멈출 수도 있어요. 왜냐? 기업들이 이게 투자를 하고 있다가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증설하던 걸 잠시 멈출 수 있겠죠. 공장 설비 증설을 잠시 멈추고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 투자를 감행을 하는 그런 산업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2차 전생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죠.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22만 톤. 근데 올해 1만 5천 톤 전구체가. 그 앞으로 이게 20배가 커지는 거야. 20배. 그럼 매출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세계 최대 연산 9만 톤 규모로 올해 하반기 종합 준공할 예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22년도에 이 포스코 케미칼 주가는 상당히 지금도 높아 보이겠지만 높은 게 아니라 23년도에 실적을 증명하면서 이때 지수가 다시 회복하는 시기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거래량이 막대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보시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딱 돈이 빡 들어왔죠. 들어오고 나서 상승 이후에 61선 부근에서 버텨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증시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거는 적은 돈으로도 하단을 좀 지켜주고 있다. 그럼 앞으로 이게 21선 위로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때 개인 투자자들도 본격적으로 보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16만 1,500원 이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앞으로 이게 22만원, 23만원, 저는 이게 진짜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뭐 30만원 이상까지도 저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템버거 하잖아요. 10배 이상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포스코 케미칼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24년부터 이제 증설 완공되면은 생산량이 뭐 13만 톤, LNF 뭐 에코프로빔이 뭐 우리나라 양극재 대장이라고 하는 이 19만 톤,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고, 나중 가면은 제가 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이 이 포스코 그룹의 시너지를 막고 나서 여기를 이길 수도 있어요. 전 포스코 케미칼이 나중에 잠재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에코프로빔도 좋은 회사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충분히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나중에 오잖아요. 그러면 LNF는 에코프로빔도 잘 버티겠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좀 더 둔화되고 경영 실적이 좀 나오지 못하고 경영자들이 약간 혼동을 겪으면서 갈 텐데, 근데 이 포스코 같은 그룹은 이미 보유 자산도 많고 그런 국면을 잘 버티면서 이겨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여러분들이 꾸준히 좀 보셔야 되고, 좀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575-4421 숫자 2번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접근하고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시장 브리핑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 체험 원하시는 분들은 010-2575-4421 숫자 2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